오늘 아침 주요뉴스입니다. 밤사이 충남과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최고 단계 심각 단계로 향상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군사 안보 브리핑을 받은 뒤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을 두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거듭 사과를 촉구했고 한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할 뜻이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판세를 예측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45%가 차기 여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어린이 병원 공습을 두고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쟁 범죄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네, 밤사이 충청과 전북 지역 등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충남 서천과 부여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만년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한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다가 지금은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속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불어난 물이 하천 둔치까지 올라와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모두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충남 금산과 논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대전과 세종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대전 갑천 만년교와 복수교, 인창교, 원천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금산 문안교는 홍수경보 수인 3.5m를 넘어섰는데 하천 범람으로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지대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일대 하상도로와 주차장은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충남 서천과 부여 양화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은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이 200mm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충남 소방에는 밤사이 도로 침수 등 비 피해 관련 신고만 700건이 넘게 접수됐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신고 건수가 워낙 많아 상황을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청댐은 수위 조절을 위한 방류량을 초당 최대 1,300톤까지 늘렸고 보령댐도 초당 15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와 익산, 무주, 진안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북 익산에는 자정부터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군산에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장맛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이 높습니다. 축대나 제방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만년교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YTN에도 이번 폭우와 관련된 제보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북과 충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도 잇따랐죠? 네, 차량 침수는 물론 주택가도 물에 잠겼는데요. 저희 YTN에 접수된 제보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 주택가인데요. 폭우에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보면 바퀴 위까지 물에 잠겼고요. 집안까지 빗물이 흘러들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나운동인데요. 오늘 새벽 2시 40분 상황입니다.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해버렸는데요. 한가운데에 보시면 흰색 차량이 물에 거의 잠겨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익산입니다. 도로에 물이 차올라 차가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마트에는 빗물이 흘러들어 상품이 진열돼 있던 바닥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새벽 3시 상황입니다. 폭우가 만들어낸 거센 물줄기가 집 근처로 쏟아지면서 아주 위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대전 유성 방동저수지 근처에서는 4번 국도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흙더미가 도로를 덮치면서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이번 호우로 숨진 사람이 잠정적으로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충북 옥천군에서 옹벽 붕괴로 실종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입니다. 이 밖에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온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밤사이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146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네, 오늘 낮까지 경북에는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호우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된 전북 지역 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강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전북에는 시간당 최고 15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인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최고 120mm의 비가 시간당 최고 60mm의 강도로 더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과 전북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 시간당 146mm, 전북 익산 함라에 시간당 125.5mm, 충남 금산에 시간당 84.1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비의 양도 무척 많았습니다. 군산 어청도는 294.5mm, 충남 부여는 282mm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전북과 경북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남부지방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충청 이남에는 30에서 최고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충청 이남 많은 곳에 최고 80에서 12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호우로 인해 산사태도 비상이라고요? 네, 밤사이 강한 비가 쏟아진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자세한 특보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로도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접근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다가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에는 무더위 속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밤새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졌고 현재 충남과 전북, 경북 내륙에 호우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네, CCTV를 통해서 이 시각 현재 지역별 현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요, 금강 보령시 동대교입니다. 이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가 있고요. 그만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행도로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흙탕물로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위로 지금 교량 위로 차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곳에 변수는 많기 때문에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산강 완주군 삼례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물이 많이 차서 지금 유속도 빨라 보이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많은 양의 이제 토사가 섞인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면서 흙탕물로 변한 모습인데요. 자, 당연히 지금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길이 어느 곳인지 분간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로 이제 영산강에 삼례교가 모이고 있고요. 자, 나무들도 잠겨서 간신히 지금 머리만 내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산강 완주군 삼례교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영산강 완주군의 용봉교 모습 보시죠. 역시나 빠른 유속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위가 상당 부분 차오른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차량 통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역시 토사가 섞인 모습으로 흙탕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계속해서 전북 국도 21호선 탑천교 한번 보시죠. 네, 비가 내리면서 지금 차량들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도 21호선 탑천교의 모습입니다. 자, 군산과 전주를 오가는 도로인데 지금 도로 양쪽 옆을 보면은 논밭에도 물이 굉장히 차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논밭에도 물이 찬 상황이고요. 또 하천변이 도로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유속 역시나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굉장히 너울지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각종 CCTV 현장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사태 등 위험 지역에서 주민 대피를 신속히 실시하고 침수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밤 취약 시간대 전북 군산과 충남 곳곳에 역대급 폭우가 집중되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승배 기자입니다. 여름철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2시간 이상 집중되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이 호화 상태에 이르고 흘러내려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여름 엘니뇨가 소멸한 뒤 점차 라니냐가 발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여름까지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우리나라로는 따뜻한 남풍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전국의 산사태 위험 등급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하루 강우량 100mm 이상, 누적 강우량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전국 8.2%에 달하는 곳이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강원이 29.85%로 가장 많았고 경북 19.98%로 2위, 전남, 전북, 충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0.14%, 경기도 지역도 5.9%나 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높은 경사도를 가진 지역이 많고요. 전체적인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극한 호우에 의해서 평소 등급이 낮던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시간 강우를 반영한 실시간 산사태 위험 정보도 제공돼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산사태는 발생 30분에서 1시간 전쯤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비의 상황에 따라 기존과 달리 위험 등급이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돼 제공됩니다.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본인의 위치 정보에 따라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확인 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 강도가 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 안전했던 지역도 산사태 1급 위험 지역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정보 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주변의 산사태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밤사이 충청과 전북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사태 피해 발생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예비경보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산사태 예비경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홍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산사태 예비경보가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사태 예비경보는 올해부터 추가로 도입한 산사태 특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경보 2단계 사이에 한 단계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등에서 집중호우 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산림청에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변의 대피소가 어딘지 미리 알아두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올해 도입된 산사태 예비경보는 산사태 경보 바로 전 단계로 사전 대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사태 예비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강제명령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예비경보가 내려지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실시간 정보와 기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뒤 사령부의 장성들과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구 표면의 52%에 해당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도 그 대상에 포함돼 한반도 안보 수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 후보의 입장이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문자 논란으로 전당대회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 문자를 보면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사적 관계를 떠나 가장 중요한 당사자 얘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건 정치적으로 미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관련 발언을 자제했지만 국민에게 지는 것이 국민에 경범하게 다가가는 전환점일 수 있었다며 지난 총선 당시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총선 참패 책임론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선대위원장 직함을 달았던 새 후보가 전국 지원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다른 후보들은 선거를 총괄한 한 후보가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선대 본부장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더 희생적으로 뛰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 유세를 좀 더 저는 해주셔야 했다고. 정말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네요. 총선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냥 저희 본인 지역을... 선거만 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제 이름이라도 빌려줘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름만 빌려주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그 요청을 받았고, 이름만 빌려주신 제가 거군요. 저한테도 강남 같은 데 공천 줬으면요, 제가 정말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제가 뭐 한지 아셨어요? 인천에서 원희룡 후보 우리 동작을 해서 전부 다 같이 백병전 열심히 치렀어요. 근데 왜 세 분은 지원 유세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에요. 왜 전국 지원 유세를 안 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못했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어가지고요. 제가 잠을 거의 3-4시간밖에 안 자면서 정말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음성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방통행로 진입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소리가, 또 역주행 당시에는 경적 소리 없이 어어하는 고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운전자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검증할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인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경찰은 3차 수사 브리핑에서 안에 담긴 구체적인 음성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역주행 당시 하는 소리가 들어있을 뿐이라며 경적 소리도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 대화는 있지만 사적인 대화로 사고 원인을 유추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자택으로 향하던 차량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안내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좌회전을 해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자주 다녔지만 진입이 금지된 도로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게 차 씨가 경찰에 내놓은 해명입니다. 경찰은 차 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발진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역주행로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속도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차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내버스 기사인 차 씨가 버스 브레이크와 비슷한 모양인 사고 차량의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감정 결과가 필요한 상황. 경찰은 오늘 차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진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 같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또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차량의 운전자 역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흰색 경차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사고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얼마나 빠르게 충돌했는지 경차에서는 바퀴가 빠졌을 정도입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30m를 더 역주행해 또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도로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본 건데 그때 차량이 3대 있었는데 2대는 앞범퍼가 다 뜯겨져가지고. 피해 차량 탑승자 3명은 가슴과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몬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의 진술일 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시청역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 상승으로 곳곳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3시 반을 전후해서 삽교천 유역 충남 예산군 서계양교 지점과 금강유역 금산군 무남교 지점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대청댐 상류 지역의 금산군 재원교 옥천군 옥각교, 논산천 인천교와 풋개다리 등에도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수 경보는 최대 홍수량의 70%까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 정도 수위가 되면 천변 둔치와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 시설물이 대부분 침수됩니다.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만경강 일부 구간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4시 50분을 기해 전북 왕주군 용봉교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폭우로 수위가 계속 높아지자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 기준 용봉교의 현재 수위는 4.1m입니다. 대전과 세종, 대구, 그리고 충청, 전북, 경북 지방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오늘 새벽 3시 40분을 기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표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새벽 전북 군산 지역에 시간당 146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데 이어 충남과 경북 내륙에도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특보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긴급 재난 문자와 지자체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안내 방송 시에는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사태 등 위험 지역에서 주민 대피를 신속히 실시하고 침수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빗길 사고, 교통사고 또한 우려됩니다. 특히 7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비가 오면 평소보다 낮은 속도로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하얀색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갔던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비룡동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앞서가던 차가 터널을 빠져나온 뒤 빗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짧고 강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데다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장마와 휴가철이 있는 7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 절반 정도는 교차로나 그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비 오는 날 교차로를 지나갈 때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빨간불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에 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침수 위험이 있는 하천 인근 도로나 지하차도는 피하고 타이어 점검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무가 많이 되면은 이 수막 현상이라고 이 스케이트 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 홈의 깊이가 1.6mm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전에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고무를 교체하고 유리창에 빗물이 맺히지 않도록 방수 관리를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이 밖에 침수에 대비한 대처법을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밑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이 차올라도 배터리가 물에 닿게 되는데 이 때문에 누전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데다 혹시나 물이 배터리로 들어가더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수 및 기미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습기나 이렇게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일단은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장마 기간에는 물이 묻어있지 않더라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주황색 부품에 손을 대는 건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야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집중 호우 속에 이용하면 감전이나 벼락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서 가급적 실내 충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는 사전 준비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같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브레이크,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침수에 대비해 저지대나 하천 주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미리 빼내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행 중 물에 잠긴 도로에 들어섰다면 저단 기어로 속도를 낮춰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차 바퀴의 3분의 2 이상이 잠겼다면 일단 차를 그대로 둔 채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최대한 창문이랑 썬루프 등 탈출구를 확보해야 되고 더 이상 시동이 켜지지 않게 된다면 차량 외부나 내부의 소위차가 30cm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망치나 좌석 목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창문을 깨 탈출하고 급류가 거셀 경우에는 차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러시아의 어린이 병원 공습을 두고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지만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잔해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사일을 정통으로 맞은 어린이 병원 내부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천장은 내려앉고 기둥은 무너져 골조가 다 드러났습니다. 700여 병상을 갖춘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병원이었던 이곳은 암, 심장병, 신부전증 등 우울증 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치료해왔습니다. Проводився діаліз дітям з нирковою недостатністю, дітям з гострою інтоксикацією. Зараз немає цього відділення, немає обладнання. 폭격 당시에는 심장 수술 3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제 복구가 가능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치료를 받던 어린이들은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속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Intentionally directing attacks against a protected hospital is a war crime and perpetrators must be held to account. 마침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을 맡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공 미사일이 떨어진 거란 주장을 반복했고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hey probably saw many analyses of what happened on photos and videos, from which it clearly follows that this was a missile of the Ukrainian air defense. Putin's envoy employed his usual tactics of denying reality and blaming Ukrainian air defense. 우크라이나는 현장에서 수거한 미사일 잔해 사진을 공개하고 엔진과 몸체 등을 볼 때 러시아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러시아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어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인도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해주는 우방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를 방문한 모디 인도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어린이 병원 미사일 공격을 사실상 질타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교 77주년을 맞아 러시아 크렘린궁에 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최고 영예인 성 안드레이 페르보즈반리 사도 훈장을 받습니다. 브릭스 등으로 다진 양국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쓴소리했습니다.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어린이 병원에 미사일을 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जानहानि होती है तो बहुत पीड़ित होता है, लेकिन उसमें भी जब मासूम बच्चों की कत्ल होती है, मासूम बच्चों को मरते हुए देखते हैं, 또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बम बंदूक और गोलियों के बीच समाधान और शांति वार्ताएं सफल नहीं होती हैं और हमने वार्ता के माध्यम से ही 푸틴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응수했습니다. В том числе пытаетесь найти какие-то пути к решению и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и, конеч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мирным путем. 회담 후 공동성명에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언급도 담겼습니다. 회담은 주로 경제 협력에 집중됐습니다. 러시아 국영기업이 인도에 원자력 발전소 6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모디 총리의 러시아 방문은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 이후 처음입니다. 모디 총리는 내년에 인도에서 23번째 연례 정상회담을 하자며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페루 최고봉을 등반하다 실종된 미국인이 22년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페루 경찰은 해발 6,768m 우아스카란 산 제1캠프에서 시신 한 구를 미라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 품에 있던 소지품 중 운전면허증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이 22년 전 실종된 미국 국적 윌리엄 스탬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 체시메 인근 에게해 연안에서 이주민들이 탄 보트가 암초에 부딪힌 뒤 침몰해 7명이 숨졌다고 튀르키예 해안 경비대가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 1명은 수색하고 있으며 19명은 구조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안경비대는 그리스 당국에 방치된 이주민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튀르키예 영해 인근을 표류하다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프랑스 당국이 올림픽 기념품과 명품 가방 등의 가짜 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파리의 유명 관광지 생투앙 벼룩시장을 최근 단속한 경찰은 가짜 루이비통 가방 등 짝퉁 제품 6만 3천 개를 현장에서 압수하고 10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짝퉁이 가장 많은 올림픽 기념품은 옷과 마스코트인데요. 프랑스 세관이 지난해 압수한 짝퉁 제품은 2천만 개로 전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코노믹스의 X 계정에 현지 시간 8일 테슬라는 한국인이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글이 올라오자 머스크는 스마트 피플,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답글을 보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관 금액은 14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3천억 원으로 엔비디아 내줬던 1위 자리를 40여일 만에 탈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YTN 정치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45%가 차기 여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1,074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해 봤더니요. 한 후보라는 답변이 45%로 11%인 원희룡 후보와 8%인 나경원 후보, 1%인 윤상현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응답자의 61%가 한 후보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원 후보 14%, 나 후보 9%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층에서는 한 후보가 14%, 나 후보와 원 후보는 각각 5%를 기록한 가운데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이 74%였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4% 등 순이었고 무당층은 18%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진행이 지연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이동, 명령 또는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조회,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대신 자수한 매니저도 함께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박 씨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형 박모 씨와 부인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섭니다. 박수홍 씨는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나섰지만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룹 신화의 이민우 씨를 가스라이팅해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으로 이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오랜 지인이었던 A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 인맥을 동원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돈을 요구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9,86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27.8% 인상한 1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쪽이 수정안을 내면서 차이를 좁혀갈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예상대로 시간당 9,860원 동결이었습니다. 경영 악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나빠진 상황에서 인건비를 더 올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취약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작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는데 구분 적용마저 부결되었으니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정반대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올해보다 27.8% 올린 12,600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물가 때문에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대폭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지표는 또다시 악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양측은 회의 중에 1차 수정안으로 경영계는 올해보다 10원 인상을,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보다는 1,400원 적은 11,200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 이상만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해는 2018년으로 16% 넘게 올렸고 가장 적게 오른 것은 2021년으로 인상폭이 1.5%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양측 제시한 차액은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양측은 앞으로 이어질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좁혀갈 예정이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실질적인 마지노선도 다음 주로 다가와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AI 폴더블 폰을 비롯한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구매 알림 신청 행사를 진행했고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5월 일시적 요인에 의해 취업자 수가 9만 명 증가에 그쳤는데 6월에는 얼마나 개선됐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5월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의 자율주행 시범 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9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SNS 대화방에서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바람을 잡으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또 있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수수료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급 호텔로 외제차가 들어오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A씨 등은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이 홍보 영상을 보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SNS 대화방에 이들을 모아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총책인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유명 증권사 출신 행세를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133명에게 2천만 원에서 10억 원 넘게 모두 9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개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짜였고 실제 코인 거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당 중 일부는 A씨 덕에 수익이 난 것처럼 SNS 대화방에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고급 차량을 선물한 것처럼 사진을 보내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또 가짜 수익 그래프를 이용해 있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수수료라며 피해자들에게 또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수익을 현금으로 찾을 수 없다고 항의하자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척 있지도 않은 거래소 운영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포함한 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외제차 2대를 압수하고 부동산 등 36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도 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투자 전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공안 조작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누명을 벗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는데 가해자였던 국가는 마지막까지 집요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기획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힙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케임브리지대 출신 박노수 교수와 민주공화당 김규남 의원이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오간 것을 빌미로 간첩 혐의를 덧씌웠는데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끝에 억지 자백을 받아내 사형까지 집행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계기로 박 교수와 김 의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 배상까지 이뤄졌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당사자들이 받은 고통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남은 건 박 교수 도움으로 영국에서 공부했던 김신근 씨 뿐이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캐나다로 떠났던 탓에 다른 이들보다 늦게 재심에 돌입했는데 쉽게 끝날 거로 생각했던 재판은 뜻밖에도 힘겨웠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피고인 신문만 3차례 진행하며 재판을 수개월 끌었던 겁니다. 북미를 오가며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검찰은 일부 혐의가 여전히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상당히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피고인 신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약 3회 기일에 걸쳐서
주신문하시고 반대신문하고 재주신문하고 이런 식으로. 무죄가 선고된 뒤에도 검찰은 상고하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씨 무죄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명예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꼬박 54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무죄를 확정받은 김 씨는 국가에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 보상과 함께 손해배상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면서 운동까지 되는 스포츠로 수영만 한 게 없는데요. 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수영복의 기능이나 내구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백화점 수영복 매장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수영복을 장만하려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단 몸매 보정이 잘 되는 걸로 고르고요. 조금 편한 게 좋아가지고 신축성 있는 소재 그런 거를 많이 고려하는 편이에요. 눈으로 봐선 수영복의 품질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여성 실내 수영복 10개를 비교했더니 기능성과 내구성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영복이 늘어났다가 원래 길이로 되돌아오는 기능성은 넬리와 르망고, 후그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레노마와 스피도 2개 제품은 겉면이 튼튼해 쉽게 찢어지지 않아 내구성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봉제선 부위가 잘 터지지 않는 수영복은 후그 제품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6개 제품이 안감 혼용률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수영복을 보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수영복이 젖은 상태로 비닐백 등에 넣으면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영 등 사용 후에는 수영복을 마른 수건에 감싸서 집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수영복 가격이 제품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났다며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워 숨지게 한 클럽 DJ 안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럽 DJ인 20대 여성 안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생겼지만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안 씨는 과속까지 하며 질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합의는 했지만 이미 숨진 피해자는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켰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1차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번호판을 찍게 하는 등 도주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안 씨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느냐, 한 번만 봐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하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꾸짖고 징역 10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번에 걸쳐 반성문도 내고 피해자 유가족과도 합의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추가 의원이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남성 치위생사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치위생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아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불이 난 직후 발견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차량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 개설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동부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직업이 가진 공공적 성격에 반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대포통장 유통 총책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월 1,400만 원 상당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해 영업실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사고를 당한 계좌의 거래 정지가 해제되도록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총책에 넘긴 혐의도 받습니다. 네, YTN 정치 현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45%가 차기 여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23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YTN이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더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누구를 상대를 만나든 한동훈 후보가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결선으로 갈 경우 어느 후보 당선 가능성이 클지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서 만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유권자 56%는 한 후보가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나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20%였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가상 맞대결도 한 후보란 답변이 56%, 원 후보가 적합하다는 18%보다 많았습니다. 윤상현 후보와 결선에 오를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역시 한 후보 61%, 윤 후보 8%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어떤 상대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더라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가 크게 앞설 걸로 나타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후보 누구를 상대로 하든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70%를 넘었습니다.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의 지지세가 누구에게 옮겨갈지도 예측해봤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오를 경우 원희룡 후보 지지자 가운데 53%가 나 후보, 31%는 한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맞대결하면 나경원 후보 지지자 49%는 한 후보, 29%는 원 후보를 선택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YTN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1,074명을 포함한 전국 유권자 2,003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